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제 뭐 시험 결과에 만족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른 시험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을 끝내고 나서 아마 아이들도 정말 많이 긴장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저도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대기시키는 만큼 시험 시간에 정말 저도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이 1시에 시험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침까지도 계속 문자를 질문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날도 직보를 하느라고 바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못했는데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이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시험지를 딱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몇 번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시험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험 난이도를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남은 시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시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현재 재원생 기준으로 41.18%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점수는 변동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서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보면 그 문항에서 조금 이제 점점 채점을 하면서 깎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 부분 점수 깎이면서 점수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고요. 현재 평균은 86.22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등급 컷을 한번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원고가 240명이다 보니까 1등급 컷이 10명입니다. 정말 정교권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 점수를 예상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예상 점수를 예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점수를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조금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거를 맞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예상 점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점수를 보면 재원생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5점 이상은 재원생에서 61.73%가 지금 85점 이상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장문고 파이널 교재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중간고사 6번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물리 파트고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한데 각 파트 물화생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파트는 사실 이게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사실 물화생지 원 기출문제까지 풀립니다. 그 이유인즉슨 장문고는 정말 수업 자체가 과학 자체가 내용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 1, 화학 1, 생명은 지구과학 1 내용까지 모두 다 생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까지 풀리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생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널 교재에 들어있었던 문항 거의 이제 보기만 조금씩 바꿔서 출제가 된다는 점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거는 지구과학 파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파트 문제도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는 점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저 파이널 교재에 제가 실었던 건 장문고 학교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부교재 문제를 제대로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과학 교재 중에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하면 그러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에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거의 각 파트별로 지금 문항수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 32문항이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선택형 점수와 서답형 점수의 배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서답형 점수가 문항수는 적은데 배점이 정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형 점수 하나 틀린 거랑 그리고 서답형에서 서술형에서 하나 틀린 거는 점수 배점이 정말
아이들이 두 문제를 줄였다? 그럼 벌써 10점 깎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서술형도 철저히 대비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파트별 문제를 한번 문제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에 시험 범위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들어가면서 원래 역학 파트를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요번에 신소재부터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신소재가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그냥 하는 게 정말 짧게 배우는 거, 1시간 안에 끝내시던지 그 문제는 한 많아야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장호고는 시험 범위 신소재에서 모두 다 지금 8문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배울 때도 신소재에서 반도체, 다이오드 해서 물리 원 내용까지도 모두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 원 내용까지도 모두 다 숙지해야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 위주로, 사실 학교에서도요 학교 부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거의 교과서는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교과서는 선제교과서인데 선제교과서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고 사실 통합과학 교재 중에서 교과서 중에서 내용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교재로 자세하게 배운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번 문제가 바로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특히나 화학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7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이제 결정인데 그 교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그거가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는 모두 다 하나하나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생명과학은 사실 이제 용어 자체가 통합과학 수준을 넘어서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내용은 사실 압니다. 근데 그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알아야 되는 거. 즉, 원핵세포,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 이거 사실 통합과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리고 사실 세포막의 구성 성분, 단백질, 인지를 얘기하는데 탄수화물까지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고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이제 지구과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학교 선생님들 정말 어렵게 가르치시고요. 지구과학 원 내용까지 모두 다 가르치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이 가능했던 이유 장부는 일단 기출문제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매번 출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구과학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흡태 속도 허블상수 계산하는 문제는 장문보다 항상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이들 진짜 빠삭하게 공부시키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배부 자료에 참 자세한 내용들 많이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총평은 어땠느냐? 일단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장문구역기에 통합과학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 대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사실 그 시험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파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이한테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사실 문제 오류가 있으면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문제 풀다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왜 답이 안 나오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체감 난이도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년도 대비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는 등급 파악이 정확히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문고는 문제가 어려우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도 앞으로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출과 그리고 학교 부교재 위주의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나 학교 부교재 유형의 문제들 위주로 자세히 풀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시험 전에 거의 진짜 외울 정도로 이제 문제를 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중간고사도 이제 아마 100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서술형에서도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점수를 계속 깎고 계시더라고요. 깐깐하게 채점을 하시고 계셔서 아마도 이제 점수 많이 이제 좀 하락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급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또한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장문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을 배우고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예상 시험범위입니다. 이번에 장문과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작년거나 재작년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리학은 이렇게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나갈 것 같고요. 근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물리 1에서 정말 어렵게 나오는 물리 1의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역학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아마 이번에 기말고사 때 아이들 정말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화학은 그나마 그래도 내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사실 생명과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파트가 정말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뿐 못지않게 아마 정말 내용 자체가 많아서 외워야 되는 내용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런 학습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문고는 특이하게 문화생지 원 내용을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합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신다? 그럼 그 반에서는 아마 충족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고만을 위한 수업, 장문고만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에다가 거의 문화생지 원 내용을 모두 다 수록했습니다. 관련 단어 내용 수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되셨던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모든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두 문제를 내가 맞추기 위해선 그런 문제까지 모두 성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기출과 학교 부교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의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는요. 파트 1의 1등급을 위한 개념 완성 교재라고 해서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빈칸으로 남겨두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 빈칸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암기 테스트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암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 4년 정도의 문제들을 학교별로 장문고뿐만이 아니라 장문고만큼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비슷한 유형들을 모두 다 모아서 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신 기출 문제 풀다가 선생님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런 풀다 보니까 감을 잡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문제도 계속 풀게 시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야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집을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1등급을 위한 필수 암기 노트라고 해서 이거 이제 시험 직전에 저희가 테스트 봤던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접을 수 있는 사이즈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옆에서 참고하면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최종 정리할 때도 이거 같이 항상 문제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문제들,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부교재 내용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 이게 지구과학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이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점들을 체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정리하면 그래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전 시험 내용을 테스트하는데요. 근데 사실 암기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방법을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 문제를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부교재 문제를 계속 수록을 해서 테스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미수행시 수업회의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6시에서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9시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아이들 숙제 남아서 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숙제 다 해온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럼 다 했다라고 하면 보내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10시까지 남아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모두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좀 어려웠다 하면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이번에 수업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이렇게 링크 보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부분만 골라서 어차피 수업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빨리 넘겨서 이제 알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질의응답 가능하고 그리고 문자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이제 보내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이것을 태블릿으로 문제 푸는 것을 녹화해서 녹음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그 글로 써서 보는 걸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면 아이들이 이해력도 빠르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암기 프린트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데요. 그 암기 프린트가 사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는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을 줘서 그걸 그냥 맨날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이동할 때 볼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탐구 이제 장원고 통합과학 수업은 다음 주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강 이제 5월 10일 수요일날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탄탄해지는 실력으로 과학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